네, 오늘은 한복 원단 모란단을 이용해서 용돈 봉투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일단 겉감과 안감 그리고 포인트를 줄 패치감까지 재단을 해줬어요. 사이즈는 가로는 18에서 19cm 해주시면 되고요. 세로는 25에서 26c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겉감, 안감은 똑같은 원단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겉감 쪽에는 심지를 한 장 붙여서 조금 힘을 줬어요. 심지를 붙인 겉감 그리고 안감 그리고 패치감은 역시 길이는 25cm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폭은 4cm 정도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먼저 패치감을 양쪽으로 1cm 정도씩만 접어서 다려줄게요. 양단이나 공단 원단은 불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열로 다려주셔야 되세요. 네, 겉감의 가운데 부분에 패치를 두시고요. 이렇게 다려둔 아이를 안쪽으로 접어 넣은 상태에서 위에 쭉 상침하면서 고정해 주세요. 네, 이렇게 패치감을 붙여줬고요. 이제 겉감과 안감을 겉겉 길이 마주 대셔서 위쪽 부분에서 1cm 시접으로 봉지해 줄게요. 네, 봉지 한 시접을 가름솔로 나누어서 다려줄게요. 네, 시접을 가름솔로 다려주셨으면요. 이제 뚜껑 부분을 접어줄 건데요.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접어줄게요. 접어서 살짝 다림질로 눌러줄게요. 네, 다시 뚜껑 부분을 펼치셔서 디귿자 형태로 봉제를 하시는데 창구멍을 한 5cm 정도 남겨두고 봉제를 해주세요. 봉제하고 난 다음에는 창구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시접을 0.2cm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 주세요. 이제 뒤집어 줄게요. 뒤집을 때는 겉감과 겉감 사이로 손을 넣어서 뒤집어 주셔야지 돼요. 뒤집어서 형태를 잡아주신 다음에는요, 다시 안감 쪽으로 겉감을 꺼내서 살짝 봉제해서 겉감을 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안감은 공구르기 바느질로 살짝 또 창구멍을 막아줄게요. 네, 이렇게 다 마무리 해줬고요. 이제 나중에 뚜껑을 덮어서 이런 스냅 단추를 하나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스냅 단추 하시기 전에 이런 예쁜 장식품이 있으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달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냅 단추까지 달아줬고요. 네, 한복 원단으로 만들어 본 용돈 봉투 완성입니다. 네, 노방 원단을 이용해서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쇼핑백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넣으실 병의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병의 길이는 32cm 정도가 되는데 아래 위로 해서 조금 넉넉하게 손잡이까지 해서 45cm를 잡아 볼 거고요. 병의 밑면은 8cm 정도 되는데 역시 조금 넉넉하게 12cm 정도 밑면으로 잡아 볼게요. 일단 원단을 길이 방향으로 반 접어줬고요. 다시 식서 반대 방향으로도 반 접어줬어요. 그래서 원단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 윗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손잡이로 살려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아까 잰 사이즈를 아까 12cm 정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시접 포함해서
13cm 정도 여유를 두고 선을 그어 줄게요. 그러고 나서 병의 사이즈가 32cm였기 때문에 35cm 정도 올라오도록 그어주고요. 그리고 손잡이 핸들 부분 5cm 정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곡선으로 가볍게 그려서 이 형태 이대로 재단을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재단을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써서 들어볼 건데요. 일단 펼쳐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과 이 양쪽의 곡선 부분만 0.5cm씩 2번 잡아서 봉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손잡이 핸들 부분을 마감을 하셨으면요, 이제 옆면을 박아줄 건데, 옆면 같은 경우는 노방이어서 오버룩을 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양쪽을 잡고 0.5씩, 두 장을 동시에 0.5씩 잡고 쭉 봉제해서 시접을 안쪽으로 말아 넣으면서 옆면도 같이 처리해 줄게요. 네, 옆면을 다 처리해 주셨으면요, 이제 가방을 다시 겉이 밖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둔 상태에서 양쪽의 밑면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비닐봉지 형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서 아래쪽을 살짝 봉제를 먼저 해볼게요. 이 밑면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봉제를 하는 겁니다. 네, 밑면을 살짝 고정을 시켜줬고요. 이 상태에서 길이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뒤집어서 안쪽에서 한 번 더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봉제를 해서 시접을 고정을 시켜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넣을 제품을 넣어 보신 다음에 길이를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와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길이가 조금 저희는 남는다 싶은데 이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는 여기 조금 더 위쪽으로 병이 나왔으면 해서 길이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길이 수정이 한 5cm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길이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아래쪽 시접을 2번 접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쇼핑백을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렇게 예쁜 테슬 놀이개를 이용해서 예쁘게 연출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완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목원단을 이용해서 답례품 포장하기 좋은 보자기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광목원단을 정사각형 형태로 재단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어떤 제품을 포장하느냐, 또 포장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자기의 사이즈는 조절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이 정도, 그러니까 지름이 15cm예요. 이 정도의 박스를 포장하기 위해서 80, 80으로 재단을 해줬어요. 이렇게 충분히 덮이는지를 한번 재보시고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자기의 테두리 부분을 예쁜 자수를 놓아서 활용을 할 건데요. 자노메 미싱의 자수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자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수를 다 놓아줬고요. 이제 테두리를 따라서 가위로 잘라줄 건데요. 이때 실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바짝 자르신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원단 테두리를 따라서 가볍게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자수 미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보자기 완성입니다.